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10일 금요일에 주간 배달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네,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오늘 경향신문 1, 2, 3면 단연 주목됩니다. 이건 뭐 단독, 긴급, 특종이라는 머릿말로도 형언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입니다.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완종, 김기춘에게 10만 달러, 허태열에게 7억을 주었다. 어제 새벽에 사망 직전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 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김기춘, 허태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두 번째 비서실장, 첫 번째 비서실장 아닙니까?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지요. 이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 총괄 본부장인데 이 사람에게도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 오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을 하고 낮 3시 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어제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아침 6시부터 50분 동안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06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7년 당시 허태열 본부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7억 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주었다. 돈은 심부름을 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른 것이다 라면서 기업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완종 전 회장은 허태열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줬느냐라는 물음에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먼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다 압니다. 친박계 메인, 그러니까 친박계 주류 예선은 다 안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성완종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뒤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은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검찰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라면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인터뷰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자신의 마누라와 아들 5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랑 제 배임 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9,500억 원의 분식 회계와 회사 돈 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지요. 나 자신이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말한다 라면서 맑은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고 꼭 좀 보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향신문과 50분 동안 통화했다는 겁니다.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던 사정의 태풍이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어제 새벽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다가 경선 자금 등을 전달한 사실을 유언처럼 남겼기 때문이다. 성완종 전 회장이 생전 전현 정부 주요 인사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친분을 맺어왔다는 관측과 맞물려서 메가톤급 파괴력의 판도라 상자인 성완종 리스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분석 기사는 이러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던 허태열 전 의원을 서울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몇 차례 만나서 7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드렸죠. 액수와 장소까지 적시를 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의원 소개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만났고 박 후보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밝힌 것에 증거를 제시한 셈이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 9월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다가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상은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며 금액은 미화 1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성완종 전 회장 인터뷰대로라면은 박근혜 정부 전직 비서실장들이 모두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MB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신은 MB 정권의 피해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MB계가 아니라 친박계였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 MB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에도 두 차례나 특별 사면을 받는 등 당시 실세들과도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정치권 전반에 넓은 친분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생애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허태열 김기춘에게 큰 돈을 줬다라고 밝힘으로써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니까 김기춘, 허태열 이 두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 그런 일 없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 일 없다. 똑같은 내용으로 반응했군요. 전면 부인을 한 것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허태열 전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친박 원로지요.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07년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허태열 전 실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바로 그 시점이 이때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비서실장이었는데 역대 그 어떤 정권의 비서실장보다도 강렬한 그런 존재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로 활동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깊었는데요. 2006년 9월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수행해서 벨기에와 독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이때 김기춘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현 정권 아래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밝힌 그런 폭로, 이 폭로가 사실로 제대로 입증될 수 있을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죽음으로써 폭로했던 이런 발언들 꼭 좀 보도해달라라는 이런 뭐 유언이 되다시피 한 이 말, 예. 이 말의 취지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신문들 그야말로 닥쳤던 개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신문사별로 경향신문을 받아든 소감이 어떨지 전부 다 물먹은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유족들 유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 배신감이 크다, 억울함을 토로한 성완종 전 회장. 이 유서에는 고위 인사 비리 내용이 담겼을 수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 유서가 아니라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성완종과 MB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뭐 이런 박스 기사가 있는데요.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성완종 전 회장의 전화를 계속 받았었다. 나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친박 의원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무고함을 호소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이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별게 없으니까 자꾸 별건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나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추궁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가까웠는데 지난 2012년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합당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는데 당시 선진통일당 하니까 좀 낯서시죠? 이게 자유선진당의 후신입니다. 당시에 그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성완종 전 회장 합당 협상을 주도했었는데 합당 이후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청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양당 합당으로 당시 보수층 결집과 충청권 표 흡수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인물이란 것이죠. 이건 뭐 2012년 얘기고 2007년 경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라는 것이 그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이었습니다. 자, 성완종 전 회장의 그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성완종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번민과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용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제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회사 임직원 여러분,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잘못된 사실로 인해 오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MB맨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이 일 수가 있습니까? 2007년 제18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경선이 한창이었던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 결과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선 후 박근혜 후보께서는 당락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꼭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저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돌아온 것은 경랑기업의 워크아웃이었습니다. 9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회사자금 25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성완종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차원외교의 표적이 대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변호인이 JTBC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 집을 나갔으면 그 시간이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시간으로부터 불과 한 6시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심경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시 그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한테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고요. 경향신문과 가진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줬다. 이 발언과 관련해 생각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게 뭐 내가 다른 어떤 무슨 욕심이나 그게 있겠냐.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대 총장을 지냈고요. MB정부 때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범훈 씨 이야기입니다.
중앙대 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개최한 연주회에 교비 수억 원을 지원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은 씨 탈탈 털고 있군요. 박범은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장 시절의 교내 비리 의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교 축하 공연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박범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검찰이 이런 거 봐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된 컨설팅 업체 대표 장모 씨가 MB정부 시절에 핵심 요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뒷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장 씨를 상대로 해서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인데요.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2010년 횡령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해외 방위산업업체가 일광공영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니까 방위사업청이 그 해당 방산업체에다가 국제서신을 보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호, 회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태 씨 아닙니까? 클라라 기획사 대표기도 한 이규태 회장. 예. 그래서 이 이규태 회장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해외 방산업체가 이규태 회장과의 계약을 해지하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이 민간 기업인 이규태 회장의 일광공영의 구명활동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MB정권의 방위사업청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예. 이 사실 성완종 전 회장도 자원 외교권으로 수사를 받았던 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등장한 성완종, 박범훈, 그리고 장모 씨, 이규태 회장 모두 MB정권 때 덕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려는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도리어 현 정부 인사의 연루설이 불거지게 됐으니 청와대로서는 이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내던 이른바 정치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는 기사입니다. 정치보고서에는 특정 정치인의 동향이나 정치 현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정치 개입, 정치 사찰 의혹을 샀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의 정통한 소식통이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정치 분야가 제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지난달에 취임하고 나서 대북 그리고 해외 관련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혀가지고 그 차원에서 청와대 정치 보고서를 없앴다는 겁니다. 대통령만 받아보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을 만드는 주체가 국정원이다. 1면, 2면, 3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내용, 정치인들 사생활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된 이런 정보들이 대통령께 매일 이렇게 진상된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예. 국정원에서 만드는 청와대, 대통령만 보시는 신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지 주목됩니다. 근데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말이죠. 이건 국정원 내부 사정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만 믿고 이렇게 기사를 쓴 셈이 됐는데 정녕 그러한지 어디 믿을 수 있는 국정원이어야 말이죠. 예. 동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으른 외교인가 조용한 외교인가. 일본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독도, 위안부 문제. 요 며칠 계속 우리에게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미국의 지지, 미국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 의식이 이 기사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독도 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대일 외교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들이 도쿄 외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 특파원발 보도인데
일본의 노이즈 마케팅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지만 도발이 있을 때마다 비판, 항의 성명을 내고 일본 대사를 정부에 초치해서 항의하는 것 외에는 한국 정부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따질 건 당당히 따져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건 외교만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화적인 언론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마저 게으른 외교다 이렇게 아예 느낌표까지 쳐가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외교만입니까? 경제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낮춰잡았습니다. 3%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이젠 2%대 성장률 진입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0.9%로 반토막 났습니다.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빼고 나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근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또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디플레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2015년 경제 전망 괄호 열고 수정 괄호 닫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예.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그해 성장률만이 아니고 다음해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촉구를 한 건데요. 세수 부족 상황이라면 세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인세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 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동아일보 12면 기사 볼까요? 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과 다른 가해자 3명 전원에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병장 등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설마 죽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괴롭힌 것이 맞다.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2심에서는 죽일 의도가 있었다. 숨질 가능성을 알고 이렇게 폭행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직접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도 죽여도 상관없었다는 의사를 인정하는 문제,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고등군사법원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행위였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말이죠.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중구 민주공원 작은 방, 소극장에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역사적 증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나선 분이 있습니다. 60대 베트남 사람인데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966년 2월 13일 일요일 새벽 귀를 찢는 포성과 총소리에 온 마을이 떨었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 65명이 한국군에게 희생당했습니다. 방공호에 숨어있던 우리 가족 한국군이 한 명씩 총을 쐈습니다. 예,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이분들에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가 베트남에게 잘못했던 부분을 먼저 사죄해야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할머니와 아버지와 살던 16살 소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다음 친구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녀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사회복지사가
이 소녀의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녀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결국 이 아버지는 지난해 9월 28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구속되니까 이 소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을 몰랐다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탄원서도 냈습니다. 아버지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벌을 주고 싶었던 것일 뿐 성추행을 당하진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7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번 주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